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박선생입니다. 오늘은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미국 시장의 회복세, 그로 인해 국내장에도 회복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약 지금 오늘 보시면 한 10%까지도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도 보여줬었어요. 자, 그러면서 최근 이 일주일간의 조정세를 그대로 다시 돌려놓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긍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코스피 시장에 외인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데, 자, 오늘은 영상을 통해 지금은 시장이 회복하고 있지만 또다시 조정세가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점을 우리가 잊지 말고 어떻게 대응해야 우리가 수익을 크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온 선물이 있습니다. 자, 강하게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이 반도체 주도 시장에 맞게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많은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하는 종목들은 정말 주가 오를 만큼 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반도체 관련 종목이지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반도체 관련 기업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30% 정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몇 배의 수익도 만들어줄 만한 기업입니다. 자, 꼭 확인해서 가져가시고요. 댓글에 우리 주주분들 힘내자는 의미로 파이팅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는 분들은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시는 이 박선생의 기준지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기준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방송 마지막에 제가 짧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고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하면서 국내 시장도 이렇게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줬단 말이죠. 자, 그런데 주가는 여전히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위아래로 이제는 1, 2%가 아니라 진짜 5%, 10% 이렇게도 흔히들 보이는 그런 시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최근 이 이런 조정 구간에서도 사실 신규나 추매를 준비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그 이유 제가 그거를 운이 좋아서 맞춘 것도 아니고요. 찍어서 맞춘 것도 아닙니다. 자, 당시에도 기업의 실적이나 수급, 산업 성장성 등 대부분의 지표는 사실 계속 주가의 상승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만 시장을 흔드는 이 단기 노이즈가 계속 발생했을 뿐인데, 문제는 이런 노이즈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노이즈는 바로 뭐죠? 금리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이유예요. 자, 금리인데 기업들은 이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이나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자,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결국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게 되죠. 자, 매출을 늘렸는데도 이만큼 늘렸는데 죄송합니다. 금리가 늘어나면 지불해야 될 금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매출이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자, 특히 이 삼성전자 같은 기술주들은 성장주는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높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근데 금리가 오르면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큰 주식보다 안전하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 채권이나 예금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됩니다. 결국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요, 기업 이익은 줄게 되고, 그리고 또 주식시장에서 자금은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면 주가는 계속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무조건 들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답이 아니다. 자,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시장 전체의 자금이 이 안에서 이탈을 해버리면 절대 견뎌내기 쉽지 않습니다. 자, 시장은 결국 이 돈으로 움직이고, 이 돈이 빠져나가면 기업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죠. 자, 따라서 금리 노이즈가 발생하면 일부 수익 실현이나 비중 조절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이후에 더 좋은 가격에서 다시 진입하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용이나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셨다면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 인상을 어떻게 우리가 미리 확인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로는요, 자, 이 미국의 국채 금리를 보셔야 돼요. 자, 미국의 국채금리, 흔히 10년물과 2년물이 있는데 두 금리가 동시에 상승 추세를 보이기 시작한다면 시장은 금리 부담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무엇이 있냐? 자, 이 연준 의장이나 FED 의장 또는 한국은행, 자, 이들의 대표들, 의장이나 한국은행 총재의 이 인터뷰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자, 얘네들의 발언, 물가와 긴축 이야기가 반복되고, 자, 그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까지 상승하고 있다면 시장은 추가금리 인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러한 요소들을 알았다면 우리가 재진입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은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 자, 외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유입이 되는지, 자, 그 부분과 그리고 국채금리가 안정되는지, 그리고 미국에서 발표하는 이 CPI, 그리고 PCE 같은, 자,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지출 물가지수죠. 자, 이러한 것들이 지표가 둔화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시장은 다시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이 삼성전자 장기 성장 스토리는 굉장히 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고 가는 것만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은 이 100%가 절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앞으로도 금리와 수급 그리고 물가 지표를 함께 보면서 대응하신다면 이 시장의 변동성을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 삼성전자가 박선생아 61만 원씩 목표가 나오는데, 아니 이렇게 좋은 종목이면 그냥 들고 가는 게 답 아니야?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렇게 우리가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시장에 대응해야 되는가? 자, 우선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100%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들, 특히 외인이죠. 자, 외인의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우리가 조정이 굉장히 강해졌는데, 지금 이 구간을 개인들의 신용과 또는 주택담보대출 후순위 등으로 일으킨, 결국엔 개인들의 자가 자금이 아니고 대출을 받은 자금들이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되고, 이 반대 매매가 강해지면 주가는 더 크게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외인들까지 시장에서 떠난다. 자, 그렇다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아무리 이 기업이 좋은 탄탄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도 100%는 없다고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특히 외인들이 시장에서 잘하는 기법, 흐름을 이용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주가는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매일 상승만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주가라는 것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런 등락을 이용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특히 외인들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물량과 수익을 두루 챙긴다 이겁니다. 자, 삼성전자 최근만 말씀드려도, 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매수, 매도 이런 방식을 차용한다면 당연히 수익과 물량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굳이 이 100% 미래가 장담된 것도 아닌 시장에서 계속 들고 간다는 건 리스크를 계속 떠안고 가는 겁니다. 즉 말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폭탄을 품에 안고 파 안 터지잖아 하면서 웃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린 등락을 이용한 단기 매매성 투자를 해야 된다. 자, 어떻게 하냐? 자, 만약에 남들이 여기서 이렇게 물고 갔을 때 5% 정도 수익을 봤다면 같은 구간 대비 등락 매매만 잘해도요 10%에서 15%까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방법이 좋은 점은요, 만약에 조정이 강해졌을 때는 내가 빠르게 이미 수익을 보고 난 후기 때문에 언제든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매매성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방법이 좋은 점은 수익을 한 번 내는 것과 수익을 여러 번 내는 이 차이에서 극명하게 계좌를 바꾸게 만든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러한 타점을 여러분들께 자꾸 말씀을 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이런 방식을 투자를 안 해보셨기 때문인데, 아니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박선생 너는 왜 여기서 정리하자 그러냐, 이거 더 오를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는데 왜 여기서 매수하자 그러냐, 이거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 자,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외인들의 투자 방법이고, 제가 말씀드린 건 높은 자리에 사서 더 높은 자리에서 팔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유리한 자리에서 들어가고요, 유리한 자리에서 나오자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실제로 이제 저랑 이렇게 진행해 보셨던 분들이 가끔씩 방송을 뒤늦게 보시고 다 올라간 자리나 이런 데서 뒤늦게 들어가도 되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생각하는 바닥과 저항선은 우리는 누구도 이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구조는 이러한 중심선에 가까운 부분에서 약수익권이라도 쌓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건데 여기까지 혼자 끌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을 넘어서. 자,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예, 타이밍이 어긋난 상태에서 들어가면요, 종목, 어떤 종목이든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제가 이 중심선상 항상 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건 이 리스크 관리라고 강조드리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시장에서 잃지 않는 것이요, 결국 더 크게 벌 수 있는 길을 계속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매수 매도 타점을 제가 계속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구간에서는 이 기준이 명확해야 우리가 시장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혼자 대응하시다가 타이밍 놓치고 손실 보신 뒤에 또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한 번 더 이렇게 여러분께 강조를 드린 거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화면 위에 제가 번호 한번 띄워드렸어요. 종목에 물려 계신 분들이나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수익을 나도 한번 제대로 보고 싶다. 자, 이런 분들은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큰 약속 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계좌 2배 만들어 드린다, 1억 천금 만들어 드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 안 드리고요. 다만 이 수익에 대해선 단 1%라도 끌어올려 드리고 손실에 대해선 1%라도 줄일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한 투자의 해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복잡하게 쓰실 필요 없어요. 딱 2글자입니다. 어떻게요? 위에 보이는 010-8385-3655번으로요. 행복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인 거 딱 파악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번호 등록해서요, 앞으로 실시간으로 장중에 타점이 나오는 대로 제가 바로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운영 중에 소통방이 있는데요, 거기서 나가는 내용과 동일하게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타이밍 놓칠 일 없겠죠.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기회가 나오는 종목들, 흔히 말하는 급등주인데, 자, 급등주 역시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 하시면서 정말 답답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말고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문자 보내주실 때는 이렇게 행복 2글자만 보내주세요. 자, 가끔씩 이 종목명이나 평단가 같이 보내주시면서 종목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종목 상담의 경우에 유튜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따로 신청을 해주시고요. 문자는 행복 이렇게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며칠 문자 한번 받아보시고요. 본인한테 안 맞는다 싶으면 편하게 그냥 차단하시면 돼요. 대신 저를 통해서 이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 자, 이런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로 우리가 소통을 하다 보니까요, 가끔씩 이 저를 통해서 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던 분들일 거예요. 그분들이 기프티콘을 문자로 같이 보내주시는데 너무 감사하지만 그런 거 안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예, 차라리 고마움의 표시를 한다면 이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질문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저한테 너 주식 잘하는 건 알겠는데 뭐하러 이거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짜로 나눠주냐 하는데, 일단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소통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를 통해서 수익 보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저 방송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방송 후원금, 수익 많이 보신 분들은 방송 후원금 좀 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후원금을 받는데, 예, 뭐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저하고 계속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나 소통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방송 보신 분들 대부분이 소통방에 안 들어가 계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오늘 방송 내용을 소통방에 이미 다 올라가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은. 자, 그래서 저는 후원금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는데, 또 그뿐만이 아니라, 자, 저는 이제 올해 3월입니다. 17년 차가 됐어요, 주식에. 이 17년 차가 됐는데, 저도 정말 오랫동안 수업료 지불하면서 많은 투자 기법 공부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수업료 정말 많이 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주식의 가장 중요한 점은요, 이 멘탈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런 걸 생각하면 주식에 재능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멘탈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멘탈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투자법이 바로 이 리스크 관리가 우선시되는 투자법입니다. 일단은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반복적으로 한번 잃었을 때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안정적인 기준을 잡아서 투자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우선적으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중에서도 종목을 처음에 잡는 이 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멘탈이 약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처음 방송을 하게 됐어요. 많은 분들하고 함께하면 제 멘탈을 잡는데 도움이 될 테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말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그럴 수 있지만 귀신의 집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는 것과 친구들과 손잡고 들어가는 건 얘기가 다르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멘탈에 대한 도움을 받고 또 여러분들은 제가 17년간 쌓아온 이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하는 이 주식 투자는 굉장히 힘들어요. 예, 함께해야 버티기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선물,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관련 기업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30% 이상의 수익도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몇 배의 수익도 만들어줄 기업인데 소부장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무슨 기업이냐? 반도체 운송에 대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자, 이 반도체라는 상품 첨단 장비인 만큼 제작 비용도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또 이 기술의 집약체인 만큼 이거를 운송 시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뭐 쿠팡 박스에다가 대충 넣어가지고 배송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내륙에서는 삼성에서 만약에 반도체를 만들어가지고 보낼 때는 그냥 삼성 자체적인 그 시스템으로 운반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도로가 아니고 바다로 나가면 얘기가 달라지죠. 자, 바다에는 이 파도도 심하고 습기도 심한데 특히 운송 시의 반도체는 정전기방지나 습기 그리고 충격을 원천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운송에도 진짜 전문 기술이 필요한데 그동안 사실 이 반도체 글로벌 운송 기술 일본의 NX그룹이 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독식하고 있었는데 최근 국내 기업이 점점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천 기술 개발에 성공했거든요. 자, 이 기업 25년까지는 사실 적자였어요. 예, 이러한 기술 개발에 많은 비용을 쓰면서 적자였는데 26년 1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엔 이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시작됐고 이평선 점점 모아주다가 골든크로스 시작되면서 주가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져왔는데 이 해당 종목 010-8385-3655번으로 행복 보내주시면 모두 제가 내용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내주시면요 종목명, 매수가, 매도 전략까지 다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준지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 기준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리스크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요. 리스크 관리를 잘하기 위해선 우리는 일단 패배하지 않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기업을 선체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예, 그 수익이 미비하더라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기업을 잡아야 된다. 자, 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기업을 판단해주는 그것이 바로 이 기준지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재무제표를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밸류라던가 현재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그리고 성장성, OPM 지표, 뭐 PEG 지표를 통해서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기업의 내실, 뭐 FCF 잉여연금 흐름이라던가 유보율, 부채 비율 그리고 이 기업이 생산 기업이라면 가동률도 봐야겠죠. 자, 이러한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시장의 상위 1%라면요 3점을 줍니다. 그리고 시장의 상위 10%면 2점이에요. 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수주잔고가 있을 수 있죠. 자, 수주잔고가 시가총액 대비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또 3점, 2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이렇게 각기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수들을 모아서요 약 60점이 넘으면 매수에 대한 자리를 잡습니다. 매수 타점을 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점수들이 모여서 60점이 넘었을 때 매수할 만한 기업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점수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최근에 삼성전자가요 55점이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52점입니다. 슈퍼사이클이든 뭐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복합적인 점수를 재서 그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지가 왜 여러분들께 중요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이 반도체 기업, 운송기업 종목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받아봤는데 나랑은 안 맞아 또는 예수금이 없어. 그러면 안 잡으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기준지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두시면요.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이나 그리고 또 관심 종목, 자, 얘네들 한번 점수 체킹해 보시라는 겁니다.
분명히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과 기준지, 자, 두 가지 다 내용 받으실 수 있는 방법 010-8385-3655번, 자, 이쪽으로 행복 두 글자 보내주시면 모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한 분석과 또 새로운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선생이었습니다.